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이완영입니다. 지금 저번 시간 고구려 부여편에 대해서 제가 원문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좀 어렵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문 한자 원문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좀 이게 좀 딱딱한 부분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코스를 넘겨야만 역사의 올바른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역사 공부에서 원정 공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문헌 공부가 중요한지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심각하게 느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공부를 왜 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가? 우리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국사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서 보면 그 원문에 대해서 진짜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다시 자기가 원문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왜? 한국사가 너무너무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역사는 우리가 못 썼습니다. 일본인이 쓴 역사를 1920년부터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 역사 틀 속에서 2021년까지 왔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충격을 많이 받던데요. 우리 한국사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좀 우리가 배운 것이 역사 진짜 말 그대로 항상 우리나라 학자들 TV에 나오면 한다는 말이 실정사가면서 우리 역사는 실정사고로 잡혔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구되었기 때문에 저 시민들이 연구하는 것은 유사사기다. 아무리 박사학위 가졌더라도 국사 박사는 우리지 저 사람들은 박사가 아니다. 왜? 전문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신문에 기사 내는 분이 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시각 가지고 우리가 만든 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유사사기다, 국수주의다, 환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발 철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왜? 시민들이 나서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대가 일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길기 때문에 은퇴하시고요. 20년, 30년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뜻하시는 분들은 인생 은퇴하시고 여러분들 석박사 도전하십시오. 지금 대학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진짜 말 그대로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이를 떠나서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저 일부 강의에서 해모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개탕 호태양 비문의 번역 하나가 지금까지 역사의 참사를 일으켜가지고 해모수와 유아 부인을 부부로 만들었다. 나중에 이제 역사 아시면 어때요? 야,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해가지고 해모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해모수 아들 고주몽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보시면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해모수 아들은 고주몽이라고 100% 다 알고 있는데 원래 역사 원문에는 아들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해모수가 해모수가 고주몽을 낳았다는 기록도 없고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라는 기록도 일체 없습니다. 대신 뭐냐? 해모수의 후손이 누군지 아들인지 후손인지 정확히 구분 안 해주면 안 돼요. 해모수 계열로서 후손으로서는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간하고 고주몽 관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꼬이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고구려사가 꼬입니다. 꼬이고 부여사가 꼬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고구려 부여사가 아닙니다. 그런 쪽을 했기 때문에 원문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야, 신경질 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랬는데 원문 보니까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답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책을 덮습니다. 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제1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 다시 앞에 언급한 부분 다시 여러분들 자꾸 문장이 반복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완전히 정립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재상 아람불 나오죠. 아람불과 나오고 천이란 존재가 나왔다는 거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이란 존재가 나와서 갑질을 갑자기 해대면서 장차 내 자손이 너희가 있는 이 나라를
네 마음에 든다. 우리가 이걸 내 후손이 다스리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쪽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가보니 그때 거기 가봐라. 동해 물가고 토양도 기름지고 오곡이 잘 자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을 하면서 야 거기 가서 살아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때요? 아람불이 왕하고 어떻습니까? 거기로 도읍을 옮겨버립니다. 옮기고 나라 이름을 어때요? 동부여로 바꿉니다. 그러면 원래 이 나라 이름은 뭐였다 이제? 이것이 삼국사기는 어떻습니까? 삼국유사와 사기를 딱 이제 매치시켜 보면 어때? 답이 나와요. 원래 나라는 북부였습니다. 북부였는데 거기서 어때요?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 북부에서 이동한 이 양반들이 세운 나라가 뭐다? 여러분들 동부여입니다. 요거 이제 딱 정리보면 그때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던 드라마는 뭐다?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 드라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 주몽은 어디 드라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동부여로 이동해가지고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동부여 드라마가 여러분들 드라마 주몽의 실체입니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이제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성을 해씨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자, 이런 기록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자, 성이 해씨.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해씨, 고씨, 부여씨, 어떤 분은 대씨, 이것도 같은 계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해씨하고 고씨, 부여씨는 같은 역사의 계열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게 보면 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한 집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부르를 낳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 하였고 해씨로 삼았다. 자, 북부여를 근거한 인물이 누구였죠? 해모수였죠. 자, 거기서 또 해씨가 등장하는데 아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부릅니다. 해부릅니다. 해부르. 자, 그 왕은, 자, 여기서는 어때요? 이제 자세하게 뭐가 나오냐면 천이 상제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뭐냐, 천이 아까 갑질하는 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상제의 명령에 따라서 하느님이 오명을 썼습니다. 나중에 역사 보면 여기에 상제라는 분이 등장 안 하는데 역사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제님이 하느님이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부여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게 됩니다. 원래는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상제의 명령이 아니라 아주 북부여, 그 시대 때 북부여 그 헤브르 왕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그 무리를 천이라 표현하는데 그 천의 실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거기서 욕을 했기 때문에 도읍지를 옮긴 것이지 어떻게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새끼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저쪽으로 떠나라. 그거는 하느님 아니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 상제의 명령을 따라서 일단 동부여로 옮겼다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동명제가 그 다음에 뭐해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그 떠난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 자, 보시죠.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두 번째 문제 파생하는데, 자, 동명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로는 돼요. 여러분들 동명제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고주몽을 동명제로 나오죠. 하지만 역사의 원문에는 고주몽이 동명제로 여기 안 나옵니다. 나중에 고주몽이 동명제로 기록되는 이 기록이 뒤에 나오지만도 고주몽이 등장하기 이전에 동명제가 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요. 또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겠죠. 왜? 고주몽이 동명제인데 또 나와 앞에? 고주몽 등장하기 전에 동명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동명제는 과연 누구냐? 고주몽이냐? 여러분들 원문을 들여다보면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자, 왜?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자, 그 떠난 자리, 자, 헤브르가 어떻습니까? 상제의 명령에 따라서 동부여로 나라를 옮기잖아요. 그쪽으로 가가 나라 이름을 동부여였는데 그 빈자리가 무슨 부여였다? 북부여였죠. 그죠? 이제 눈치챌 겁니다. 그 북부에 누가 일어났다. 자, 보시죠. 이 원문에 상유세 그 떠난 헤브르가 떠난 그 북부여 자리에 누가 일어난다? 동명제가 일어납니다. 동명제가 원문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동명제가 그러면 고주몽 아니네요. 딱 눈치채죠. 왜? 이때 등장하는 고주몽하고는 시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동명제는 고주몽이 아니죠. 자, 동명제가 북부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의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위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뭐다? 원래 원문은 고구려지 시입니다. 시인데 대부분 우리는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이 해석을 대부분 뭐냐? 고구려 시조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졸본부위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걸 잘 분석을 다 하다 보면 어때요? 이 동명제, 북부여, 졸본부여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제 실체를 찾아가다 보면 여기서 고구려의
고구려의 시는 뭐냐? 고구려의 시조가 아니라 뭐다? 고구려의 시작이라고 올바르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전부 다 오역을 해놨더라고요. 고구려의 시조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왜? 동명제를 고주몽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죠. 자, 헤브루가 떠나고 어떻습니까? 헤브루. 자, 여기서 등장하는 거. 여러분 여기 이제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자, 고조몽이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 등장하죠? 금화 때 유아부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고조몽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때요? 그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죠? 뭐냐? 누굽니까? 보면 금화의 아버지 헤브루 때 이 얘기예요. 이 헤브루 때. 그러면 이제 시차가 발생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헤브루가 떠났을 때 누가 등장한다? 고조몽이 들어왔다. 이거는 SF입니다. 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동명제는 절대로 고조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떠난 북부의 자리를 뭡니까? 하느님, 상제, 천이 보내다는데 결국 천이 하느님이 보낸 존재는 누구였다? 바로 동명제입니다. 원래 역사 원문을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뭐다? 이 동명제를 고조몽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돼요. 고구려시는 고조몽을 인식했기 때문에 역사가 꼬이고 꼬여가지고 어떻습니까? 해석도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구려의 시조가 아니라 고구려의 시작이다. 왜? 여기서 동명제는 고주몽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역사 보면 이제 파악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존재. 자, 헤브루와 금화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인식하시죠? 왜? 헤브루의 양아들이 뭐다? 여기 보시면 부여왕 헤브루가 이제 늙도록 아들을 못 낳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면서 자식을 구하는데 나중에 누구를 봅니까? 깨구리 같은 그런 어린 아이를 얻죠. 그래서 금화라는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후사를 있게 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 피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양아들로서 금화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때요? 피의 관계인 대소가 나오죠. 보면요. 아버지 부자 관계로서. 요게 원래 올바른 겁니다. 보면. 자, 요까지 이제 파가지고요. 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금화가 이야기 나왔죠. 자, 알리바이를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금화가 여인을 만났는데 뭐죠 보면요. 자, 헤브루의 아들 금화가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이름이 하백의 딸 유아였는데 그 유아부인이 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금화왕한테 유아부인이 뭘 하느냐, 왜 자기가 이쪽에 와 있는지, 왜 이렇게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자, 누구한테? 천재의 아들 헤모스한테 내가 눈이 콩딱지가 시가지고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뭡니까 보면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기양살이를 하고 요 꼬라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화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화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유아부인을 데리고 자기 궁굴로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드라마 주목해 봤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까지 파악되겠죠? 자, 여기서 쭉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등장하는 인물이 헤모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냐? 참, 헤모수라는 양반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알리바리에 걸리들어서 왜? 상대방이 요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조사를 하는데 나한테 나를 꼬은 사람이 누구냐? 나를 사랑에 빠지게 만든 사람이 헤모수예요. 천지 아들 헤모수예요. 알리바이가 요리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헤모수가 걸리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헤모수하고 유아부인의 세대 차는 이건 3대 4대 차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지만 이거는 요즘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소환한다죠. 저 옛날 살았던 헤모수를 이제 유아부인이 물론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헤모수라고 알리바이를 들이대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진짜 저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헤모수가 다시 따라옵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드라마에 뭐냐면 헤모수하고 유아부인하고 사랑을 나눴다고 놓은 자식이 고주몽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야,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 이제 아실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상공유사 또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고주몽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또 여기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제 고구려 봉기 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주몽의 이제 성은 고시요 이름은 주몽이다. 나중에 고시와 해시는 같은 길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보면 나중에 왜 고주몽이 헤모수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느냐? 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같은 고시 해시는 같은 길입니다. 나중에 역사에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북부의 왕 헤브루가 정확하게 써놨죠. 여기 보십시오.
기록을 여러분들께 역사 원문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가 찬 게, 야, 이렇게 더럽게 공부를 안 했구나. 진짜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헤브루가 어디 왕으로 나옵니까? 원문에 북부의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북부의 왕 헤브루가 동부를 만들잖아요. 가서. 그러면 빈 자리는 뭐다? 북부의 비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 동명지가 들어왔다. 스토리 딱 만들어지죠. 근데 요거까지 이렇게 분석 안 합니다. 제가 보면 이 해석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원문 절대로 인용 안 하거든요. 자기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북부의 왕 헤브로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부르가 죽음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왕은 태백산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어때요? 하백의 딸 유아 부인인데 나중에 해모수가 자기를 꼬았다고 갑자기 해모수를 지목을 해버립니다. 미치 관장하겠죠. 해모수 입장에서는. 자, 자기를 유인해가지고 옹신산 밑에서 씁니까? 사랑을 나눠가지고 그 인간이 가든만은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군기의 얘기를,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거는 언급할까? 다음 시간에 언급할까요? 이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모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유사에 당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당군에 대한 기록만 나오지 나머지 가족사는 없다. 그래서 뭐냐? 가족에 대한 기록은 뭐다? 딴 놈들이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뭐냐? 삼국유사의 고조선도 다 가짜면서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면서 더더욱 당군의 가족이 이렇다. 하백녀다. 뭡니까? 하백녀 뭡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떻습니까? 삼국유사에 없잖아. 당군의 아들, 그럼 당군의 가족이 뭐 있다? 그거 삼국유사에 없어. 그래서 뭐다? 다 지어냈다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군기 나오죠. 원문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당군기 나오죠. 여기도 보면 쭉 나옵니다. 당군기 나옵니다. 그때 이련서님이 틀림없이 무슨 기록을 봤다? 당군기라는 기록을 봤어요. 야, 여러분들 이거 미치 환장합니다. 이런 정보. 왜? 이거 여기까지 온 사람 없어요. 이따가 앞에 가다 다 끝나지. 자, 이련서님이 당군기를 읽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당군기를 당군이 이 원문을 보겠습니다. 당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다. 이게 보시면 이제 뭐냐? 여기서 이련서님이 잘 나가다가 이제 뭐입니까? 어디로 빠집니다. 문제는 뭐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부르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아까. 자, 북부에 헤브루 왕이 있어. 그 이름이 부르죠. 또 당군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부르가 있잖아요. 부르 당군, 두 번째 당군. 그 양반이 이제 혼동이 돼가지고 이련서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에 뒤에 주먹을 놔 쭉 하면서 그걸 하면서 당군기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부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거 오늘 언급했습니다. 자, 그동안 당군의 가족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당군은 신하다. 그동안 거짓말 친 사람들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에 틀림없이 당군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부르라가 나온다는 거, 부르를 낳았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까지 안 읽고 자꾸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련서님이 당군기를 받고 당군의 아들이 부르가 있었다는 기록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부르와 주몽은 이복행제일 것이다. 잘 나가다가 이련서님이 열에 빠졌어요. 왜? 당군의 아들 부르하고 해모수의 자손 부르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죠. 국민들이 뭐냐? 해모수 아들은 지금까지 다 구주몽이 외아들로 있었던 줄 지금 드라마 주몽 보면서 열심히 빼앗는데 원문에는 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다? 헤브루가 등장해. 또 다른 아들이 있어. 그럼 뭐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국민들? 고주몽이 해모수의 외아들인 줄 알았는데 원래 삼국유사에 보면 삼국사기는 뭐가 있다? 헤브루가 있다. 해모수의 자손에. 그럼 뭐냐? 그래서 이련서님이 머리 돌리다가 딱 정리한 게 뭐냐? 헤브루하고 주몽은 이복인지일 것이다. 예, 연대기를 그 세대에 맞추려니까, 해모수 세대에 맞추려니까 어떻습니까? 해모수 아들이 해모수가 헤브루 낳고 주몽 낳았다는 논리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역사 논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르와 주몽은 이복행제일 것이다.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뭐 이러면 참 웃기는 해석을 해놨어요. 이련서님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련서님도 당군기에 틀림없이 여기서 중요한 기록 뭐냐? 이련서님이 당군기를 받고 당군의 아들이 부르가 있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삼국유사에 남겨놨다는 거. 이것은 뭐냐? 고조선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짧은 문장이면서 어때요? 당군 역사를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군 신하라고 부정했던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원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북부에를 근거한 인물은 해모수. 자, 그 해모수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직계인지 자손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련서님은 자손으로 자식으로 알았습니다. 헤브루가 등장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 헤브루가 아니라 원래 해모수의 아들은 뭐죠? 고주몽이 했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모수의 자식 자손 헤브루. 헤브루의 양아들 금아의 아들 대소. 그죠? 대소가 어느 세대? 고주몽의 세대죠. 그럼 뭡니까? 자, 여기서 말 그대로 금아 때 유아 부인하고 해모수하고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세대차가 얘기죠. 해모수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요? 헤브루가 나오고 헤브루 돌아가시고 금아 왕이 나오는데 금아 때 유아 부인이 등장하는데 이 유아 부인이 해모수하고 사랑을 나가지고 나눠 고주몽을 낳았다. 이거는 SF 에얼리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와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해모수가 진짜 죽지도 않고 한 100살 200살 살든지 하든지 이래 나가야만 진짜 이 아름다운 어떻습니까? 유아 부인을 만나가 사랑을 나눠가지고 고주몽이를 넣지. 이 할배가 경상도 말로 이 할배가 지금 세대차가 몇 년인데 사랑을 나눠가지고 고주몽을 낳았다. 말 안 됩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저리 제시하면 이제 이해가 그냥 쏙 들어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 나왔죠. 이련서님의 착각이 뭐냐? 착각인데 중요한 거는 참 좋은 거 뭐냐? 참 이련서님이 우리에게 좋은 자료를 하나 남겼다. 당군기를 봤다는 기록. 그리고 당군기에 뭐가 나온다? 당군의 아들이 부루가 있었다는 기록. 요걸 상류사에 남겼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처음 오늘 최초로 아시는 국사학자들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절대로 당군씨는 아닙니다. 당군씨는 아니고 오늘 아들까지 낳았다는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여러분들께 원문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여기 보시죠. 생자 부루가 나오죠. 당군기에 당군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다? 부루라고 했다. 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련서님이 저 부루하고 해부루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복행제로 기록했다. 이게 코미디입니다, 여러분들 코미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중간중간 도표를 이야기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보십시오. 북부에 근거한 해모수의 자손인 헤브루가 어떻습니까? 어떤 갑의 압박에 받아가지고 물론 역사에는 하느님이 갑질을 했다고 압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들어보시면 다른 인물이죠. 그 인물이 누군지는 이제 착각이 될 겁니다. 왜? 그 자리 헤브루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세운 북부여 그 빈자리에 들어온 자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까 동명제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 어떻습니까? 아까 삼제라고 표현되어 있고 천이라고 표현된 그 갑질의 대상자는 누구였다? 하느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 동명제가 헤브루에게 갑질했다고 알리바이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여사가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어때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 헤브루 어떻습니까? 나중에 헤브루가 역사에 등장한 뭐다? 전부 다 이제 해모수라든지 해부유는 직책이 전부 다 당군으로 씁니다. 당군을 써놨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서에 보면 주몽은 뭐다? 주몽이 헤브루는 대당군의 직책을 세습했다 되어 있고 삼국유사 왕력편에 보면 주몽은 당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어떤 게 또 열받는데 보면요. 요 구절을 해석하는 분들 보면 너무 코미디하는 분 많습니다. 왜?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드라마 이게 역사 스토리를 모르다 보니까 주몽이 당군의 아들이라고 썼다는 이 기록 하나만 가지고 어때요? 이제 당군하고 또 주몽을 연결하는 진짜 당군하고 고조선의 47분 당군 기록 고주몽하고 연결하려는 분이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해서는 주몽은 당군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북부의 부여의 모든 직책의 통치자의 호칭이 당군을 그대로 세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몽도 당군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으로 써놨는데 요거 아니라 진짜 당군의 아들인 것처럼 그러면 또 어때요? 아까처럼 이련선님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주몽하고 당군의 아들 진짜 부르는 또 이복행제 되겠죠. 여러 개 또 코미디가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역사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느님까지 등장해가지고 동부에 원래 북부에 어떻습니까? 헤브루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보낸 인물이 동명왕인데 그때는 고주몽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명왕은 절대로 고주몽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 존재가 바로 동명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체는 누굴까?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까 나오죠. 아까 해시로 삼았다는 거. 아까 여기서 이제 동명제가 북부에를 다시 어떻습니까? 일어났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요 표현이에요. 보면 요 표현. 자, 동맹제가 뭘 했다? 자, 북부의를 계승했다 나오잖아요. 그럼 뭐다? 원래 북부의 주인은 누구다? 해모수 해부르였어요. 그 자리에 들어온 존재가 동맹제이기 때문에 북부의를 이은 겁니다. 이 표현이 요거예요. 요 표현인데 요걸 정리가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읽어본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 동맹제가 뭐다? 고주몽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시조다 번역을 요래 해버립니다. 이 오역입니다. 그죠? 여기서 동맹제는 뭐다? 결코 고주몽이 아니고 다른 존재인 동맹제가 와서 헤브루가 떠난 북부를 이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도읍을 정한 겁니다. 그죠? 이 기록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뭐다? 고구려가 시작됐다는데 요 비밀이 이제 뒤에 구절에서 풀립니다. 왜 고구려의 시작이라 했을까? 왜? 북부이잖아요, 역사는. 자, 헤브루가 떠났지만도 동맹제가 들어왔지만도 그 역사는 북부여가 계속 북부라는 역사가 연결됐는데 문제는 뭐냐? 상류유사에는 거기서 고구려가 시작됐다. 요래 기록해놨습니다. 그럼 뭐다? 이제 고주몽이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북부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께 이제 또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 아까 북부에란 기록도 있는 반면에 자, 동부여편에 북부의 왕 헤브루가 나옵니다. 일부에서 요것만 보여드렸죠. 그 원문에는 동부여가 나옵니다. 그럼 뭐다? 동부여, 북부여가 틀림없이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 절대로 동부여, 북부여를 구분 안 했습니다. 그냥 부여라고 했죠. 이것이 잘못된 교육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동부여, 북부여라는 기록이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자, 삼국유사 기록 보겠습니다. 북부의 왕 헤브루의 신하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서, 근데 이 천재가 아까 뭐죠? 하느님이라 표현했는데 나중에 알리바이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 천재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 천재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장차에 나의 자손으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하니 너는 이곳을 피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다? 피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한다? 동맹이 등장하는데 동맹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이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 동맹이 고주몽으로 해석해버려요. 고주몽이 어때? 저 뒤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죠? 세대가 다른 인물인데 동맹제가 일어났다고 이래.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죠. 자, 그래서 나라를 옮겨가지고 동부를 했다는 기록이 엄연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이 정리 시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요 내용. 자, 북부여와 동부여 사이에 이번에 이동하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동맹제가 어떻습니까? 북부여를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기록. 그죠? 요 기록까지 연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실체, 중요한 실체, 바로 북부여에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 이제 해모수의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인물이 동맹제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요거겠죠. 북부에서 결국은 그 남겨진 북부에는 나중에 동맹제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역사에서 나중에 그 인물이 추적되는 것이 누구냐면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 고두막한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고두막한의 존재. 이 존재가 역사에 이제 등장하는데 요까지 여러분들 스토리를 알면 북부역이라는지 이제 이 기록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환당국 이야기하고 북부의 이야기, 당군색 이야기하면 그 유사삭 위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또 위서 딱 나오니까 꼭지 도는데요. 전신 제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까지 들어와가지고 환당국 위서라고 댓글 치고 나가는 인간이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한번 토론하던가 왜 자꾸 치고 나갑니까? 도망가버리고 심심하고로. 그게 뭐가 나오냐? 아직도 환당국 위서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당옥이 지금까지 논문 발표된 거 다른 학자들이 다 발표했죠. 지금까지 논문 100여 편이 나왔는데 환당옥이 거기에 90% 이상이 환당옥이는 정사라고 나왔습니다. 정사고 위서가 아니라고 논문이 나왔는데 나머지 어때요? 10%가 뭐냐? 환당옥 위서론자들이 뭉쳐서 자기들 논문을 돌리면서 계속 논문 내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 10%입니다. 그럼 뭐냐? 90%가 환당옥이가 정사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배포가 뭔 힘이 있길래 어때요? 어디서 함부로 환당국이를 위서라고 그런 망언을 합니까? 머리는 본으로 달고 다닙니까? 계산해야지. 100% 중에 90%가 환당국의 정사라고 하면 어때요? 정사잖아요 보면. 근데 왜 아무 근거 없는 거 가지고 뭐냐 환당국 위선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온라인 그 역사물을 더럽히는 인간들 절대로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보시고 자 거기에 보면 어때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삼국유사 사계 속에 미스터리 인물이 등장하는데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인물 동맹제가 어때요?
북부 여기에 명확하게 등장하는 거 요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야, 이 북부의 책을 읽어보고 돼요. 이게 보물이구나 하는 그것을 가치를 그때 느껴요. 왜? 삼국유사 사기 속에 있는 그 답답한 어떻습니까? 그 심정,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인물, 등장하는 인물, 동명제의 실체를 어떻습니까? 북부 여기에서 완전히 풀어줘 버리거든요. 이런 좋은 역사서를 위설하고요. 그럼 다른 책 써오든가 다른 좋은 책 있으면 거기에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 2부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3부에서 여러분들 더 나은 그 다음 제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